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짜 뉴스와 또 인포데믹 현상을 주제로 가져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유야 어쨌거나 이제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 탄핵 국면을 야기했던 사건은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선포였죠. 전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날의 기억 갖고 계실 텐데요. 네. 근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당시에 이제 영국의 BBC 그리고 미국 CNN 등과 같은 이제 주요 해외 언론들의 라이브 방송을 좀 직접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내 기자들보다 더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대체 이제 그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제 생각에서 계속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네. 근데 이제 외신 기자들도 하나같이 미스테리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대통령의 담화와 또 여러 가지 고위 장성들이 밝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인식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네. 좀 충격을 주고 있죠. 네. 뭐 일반적으로는 가짜 뉴스 또 왜곡 정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믿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이걸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실로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20년 전 일이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오늘 그 2004년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 당시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음.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조류 독감과 관련된 수많은 루머들이 이제 사회를 뒤덮었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는 이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나 달걀을 먹으면은 사람도 조류 독감에 걸린다라는 식의 루머가 이제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극심했던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들이 정말 타격이 컸죠. 맞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국내에 유행하면서 이 돼지고기 수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마 네. 그것도 이제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짜 정보들과 가짜 뉴스들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 이 인포데믹이라는 네.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포데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인포데믹은 이제 정보를 뜻하는 영어 인포메이션과 이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예. 이제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이제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마치 전염병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용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사회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략 분석 기관인 인텔리브리지의 이제 창립자였던 이제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이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2003년 5월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면서 최초로 사용했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도는 뭐 정보들 그리고 이제 근거 없는 루머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포데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포데믹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경로로 퍼지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인포데믹은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정보들의 잘못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포데믹은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비공식 매체 등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는데요. 네. 다들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정보 전달이 매우 쉽고 빨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인포데믹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진 만큼 우리가 좀 손쉽게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우리가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톡방에 이런 거 하나 올라오면 막 공유하기, 전달하기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금방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포데믹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인포데믹의 발생 원인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SNS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네. SNS 사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불건전한 방법으로 정보를 유통을 시키는 거죠. 음. 그냥 자극적이고 뭔가 웃기고 혹은 네.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이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시스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가입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타인 계정으로 사칭해서 얼마든지 왜곡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포데믹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식과 제도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 익명성을 무기로 해서 악플과 유언비어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인포데믹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제대로 제지할 만한 법과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확증 편향적인 정보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만 계속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다수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부정선거 괴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고 선거와 개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네. 여전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인포데믹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또 결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나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제어할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이 인포데믹의 구체적인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조류독감이나 뭐 돼지 열병 뭐 이런 사례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에요. 네. 우리나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 종목에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네. 부정 출발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이제 국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오심 논란이 상당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격 직후에 한 방송사 해설위원이 심판이 중국이라는 점이 걸린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중국인 심판이 일부러 박태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심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사실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격 판정을 내렸던 심판은 중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었죠. 예. 이제 이러한 인포데믹 현상 때문에 애꿎은 중국인 심판만 비난을 받고 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인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만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만 있어도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보편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포데믹 현상은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안보, 연예계 등 뭐 치명적인 위기를 또 초래하는데요. 네. 사회적 혼란과 갈등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제 가수 타블로 씨가 자신의 이제 스탠포드대 졸업 학력이 거짓이라는 루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게 경찰 조사에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대 졸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그것조차도 가짜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들이대도 자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인포데믹은 개인의 문제를 비롯해서 또 한 국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력이 큰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 인포데믹 현상을 이제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음. 일부 유튜버들은 또 이러한 인포데믹 현상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본인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됐다라는 음. 사실을. 하지만 그렇게 허황된 정보를 가공해서 온라인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주고 그렇죠. 반응을 해주니까 이제 장사로 활용을 하는 네. 거죠. 수익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인포데믹의 예방법이나 대처법은 따로 없습니까? 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팩트 체크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아무래도 그 피해가 줄어들겠죠. 네. 물론 정보 수용자들도 어, 검증된 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뒷전으로 하고 눈앞에 놓인 정보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포데믹은 더 확산되기가 쉬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 같은 정보들을 전해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음. 검증이 가능한 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곡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또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제도도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번 1, 2, 3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좀 국가 위기의 상황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인포데믹 현상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한 번 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 체크의 일상화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 모든 정보, 모든 뉴스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공유된 정보가 사실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